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불면증에 좋다고 해서 특별히 구해왔어요. 아들 도윤이가 내 손에 쥐어준 건 따뜻한 자스민차 한 잔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 달콤하고 은은한 꽃향기. 겉으로 보기엔 효심 깊은 아들이 어미를 걱정해 건네는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향기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도윤이는 5분 뒤 내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때요, 엄마?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텅 빈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다. 그 차 방금 내 아내가 다 마셨는데. 아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진실의 시작이었음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그날 유난히 조용했던 밤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62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어요. 심장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 있었죠. 그날 이후 내 곁에 남은 건 아들 최도윤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불면증. 남편이 떠난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 2시, 3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날이 밝는 걸 기다리는 게 일상이 됐어요. 병원에도 가보고 약도 먹어봤지만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혼자 버텨왔어요. 아들 도윤이를 보는 낙 하나로.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는지 어릴 때부터 내 눈치를 많이 봤어요. 커서도 자주 연락을 했고 명절에는 꼬박꼬박 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비쳤죠. 그런 아들이 요즘 달라졌습니다.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요. 눈빛이 흐릿했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요. 도윤이는 몇 년 전 친구들과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투자를 받으러 다닌다는 말이 들렸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서연이한테서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였어요. 어머니, 요즘 도윤 씨 많이 힘들어요. 어머니도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뭔가 해줄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 나는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TV도 켜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죠.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이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싶어 얼른 받았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아니, 안 자고 있다. 역시 그럴 것 같았어요. 엄마 불면증 요즘도 심하죠? 그래, 좀 그렇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제가 좋은 차를 구했어요. 자스민 차인데 불면증에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가져다 드릴게요. 나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아들이 생각해준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함께 왔어요. 도윤이는 예쁜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거예요. 자스민 차. 고급스러운 포장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은은한 꽃향기가 퍼져나왔죠. 도윤이가 직접 차를 우려줬어요. 예쁜 찻잔에 담겨 나온 자스민 차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며 향기가 가득했죠. 어머니 드셔보세요. 서연이가 권했습니다. 나는 찻잔을 들었어요. 그런데 입에 대려다 멈췄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멈췄어요. 속이 좀 안 좋아서 조금 이따 마실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윤이가 잠깐 표정이 굳는 것 같았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평소 얼굴로 돌아왔죠. 그래요, 엄마. 천천히 드세요.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차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마시지 않았을까?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차 드셨어요? 응, 마셨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차를 아직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마시지 않은 걸까? 왜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을까? 뭔가가 나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도윤이가 두고 간 자스민차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나는 그 상자를 들고 불을 켜고 들여다봤습니다. 포장은 예뻤습니다. 설명이 적혀 있었어요. 불면증 완화, 긴장 완화, 숙면에 도움.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생소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구체적인 성분이었는데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검색창에 그 이름을 입력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허브 이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리다 보니 다른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과다 복용 시 독성, 심장 이상을 유발할 수 있음, 노인의 경우 특히 주의.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닐 거야. 내가 잘못 읽은 거겠지.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나는 그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혼자 왔어요. 서연이는 약속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밥을 차려줬어요. 도윤이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어요. 나는 도윤이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냐? 도윤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눈이 웃지 않았어요. 밥을 다 먹고 도윤이가 나가기 전에 물었습니다. 엄마 차는요? 마시고 있어요? 마시고 있다.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드세요. 진짜 좋대요. 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들고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문득 도윤이 생각이 났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걸까? 부채가 얼마나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손이 멈칫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도윤이가 지난번에 왔을 때 소파에 앉아서 뭔가를 찾아보다가 급하게 화면을 껐던 게 생각났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이상했습니다. 내가 다가가자 너무 빨리 껐거든요. 나는 도윤이가 쓰는 소파 옆 사이드 테이블 서랍을 열었습니다. 도윤이가 가끔 충전기를 두고 가는 서랍이었어요. 서랍 안에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집어들었어요. 도윤이 필체였습니다. 보험 확인, 수령인, 지급 조건, 그 아래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희. 나는 그 메모지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닐 거야.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나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누웠어요.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이것저것이 뒤엉켰어요. 자스민 차, 검색 결과, 메모지, 보험, 아닐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나는 밤새 그 말을 반복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음 주 주말에 온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어요. 확인해야 한다.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나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약국에 들렀어요. 약사에게 물었습니다. 자스민 차 성분에 대해 물어볼게요. 이 성분이 뭔지 아세요? 약사가 내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보셨어요? 아들이 준 차에 적혀 있더라고요. 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성분은 자스민 성분이 아니에요. 진짜요? 네. 이건 협죽도 추출물이에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특히 노인이나 심장이 약한 분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잡고 겨우 버텼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아들이 나한테 준 차가 그 성분이.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게 아니야. 오해일 수도 있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뭔가를 해야 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냉장고 위에 올려둔 자스민차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생전에 쓰던 작은 녹음기를 찾아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있었어요. 건전지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빨간 버튼을 눌렀더니 작동됐어요. 나는 그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걸 써야 하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준비했습니다. 자스민 차와 색깔이 비슷한 차를 직접 만들었어요. 국화차에 일반 허브를 섞었습니다. 냉장고 안 깊숙한 곳에 숨겨뒀죠. 아들이 그 차를 직접 우려줄 것을 대비해서 아들이 건네는 차와 내가 만든 차를 바꿔치기 할 작정이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도윤이와 서연이가 함께 왔어요. 도윤이는 손에 작은 보온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아까 우려서 담아왔어요. 미리 우려온 거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겉으로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랬어. 고맙다. 거실 테이블에 찻잔이 놓였습니다. 도윤이가 보온병을 열어 차를 따랐어요. 은은한 향기가 났습니다. 자스민 향처럼 맡았지만 달랐습니다. 뭔가 더 강한 게 섞여 있었어요. 자, 엄마 드세요. 나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입에 가져가려다 멈췄어요. 아이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고 도윤이는 TV를 켜고 있었어요.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는 척하다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 숨겨둔 내 찻잔을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도윤이가 따라준 차를 비닐봉투에 재빨리 옮겼습니다. 내가 만든 차를 찻잔에 담았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용하게 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이쪽을 향하지 않는 사이에 모든 걸 끝냈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내고 거실로 나왔어요. 엄마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손발이 시려서 따뜻한 물에 잠깐 담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바꿔치기한 찻잔을 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내가 만든 국화차였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때요, 엄마? 향이 좋다. 맛도 좋고.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진짜 좋은 거예요. 나는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녹음기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녹음기는 내 카디건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날씨, 음식, 요즘 드라마. 그러다가 서연이가 도윤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은행 그거 결론 났어요? 도윤이가 잠깐 서연이를 봤어요. 그리고 나를 봤습니다. 나는 모르는 척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기다려. 도윤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이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도윤이가 다시 나를 봤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들은 걸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그냥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가면서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차 잘 드셔요. 매일 한 잔씩? 그래 알겠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손에 아직 찻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 담긴 도윤이가 따라준 차를 냉장고 뒤편에 숨겼습니다.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사이로 오늘 거실에서 나눈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은행 그거 결론 났어요? 조금만 기다려. 이자가 계속 쌓이잖아요. 대화는 짧았습니다. 결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들었던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자스민차 성분, 메모지, 오늘 대화. 나는 녹음기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그때 도윤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차 매일 드시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 알고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법률 무료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젊은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상한 차를 줬는데요. 그 성분이 좀 걱정이 돼서요. 변호사가 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그 차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의심되신다면 녹음을 계속 해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비닐봉투 안에 담아둔 도윤이가 가져온 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성분 분석을 의뢰하러 갔어요.
결과가 나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며칠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지냈어요. 도윤이한테 연락이 오면 잘 지낸다고 했고, 차 마시고 있냐고 물으면 마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쌓였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석 결과지를 받아들고 나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협죽도 추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약국에서 들었던 그 성분이었어요. 심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노인에게 특히 위험한 것. 나는 분석 결과지를 들고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결과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에요. 그래도 해야 한다.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주세요. 신고가 들어가고 형사가 접촉해 왔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건넸어요. 분석 결과지, 메모지 사진, 녹음 파일.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이가 또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형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맞이했습니다. 도윤이가 이번에도 미리 우려온 차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번 건 더 좋은 거예요. 나는 웃으며 찻잔을 받았습니다. 고맙다. 도윤이가 서연이와 소파에 앉았어요. 나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가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바꿔치기를 했어요. 도윤이가 가져온 차는 비닐봉투에 담았습니다. 내가 만든 차를 찻잔에 담아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어때요, 엄마? 좋다. 요즘 잠이 좀 와? 아직 잘 모르겠다. 좀 더 드셔야 효과가 나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서연이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통화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가 그 뒤를 잠깐 봤습니다. 나는 주머니 안에서 녹음기 버튼을 확인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베란다에서 서연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거실까지 조금 들렸어요.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야 해. 나는 찻잔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표정은 유지했어요. 서연이가 통화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도윤이가 서연이를 봤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어요. 나는 그 눈빛 교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간 뒤 나는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습니다. 아직이야. 좀 더 기다려야 해. 그 말이 귀에 박혔어요. 다음 날 형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차도 분석했습니다. 역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형사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움직이겠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형사 2명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형사님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형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오늘 아드님 오시나요? 오후에 온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형사들은 안쪽에 있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도윤이와 서연이가 왔습니다. 도윤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멈췄어요. 형사들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최도윤 씨죠?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서연이도 굳었어요. 형사가 분석 결과지와 녹음 파일,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도윤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건 아니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는 소파에 앉아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모르는 줄 알았냐? 도윤이가 무릎이 풀리는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이는 도윤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몰랐어요. 도윤 씨가 혼자 한 거예요.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도윤이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같이 얘기했잖아. 저는 차 가져오라고만 했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몰랐다고요. 두 사람이 서로를 봤어요. 형사가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두 분 다 함께 가셔서 얘기하시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봤어요. 엄마, 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 아들이 손에 들고 왔던 보온병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비닐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손이 아직 조금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재판은 2달 뒤에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날 나는 오래 거울을 봤어요.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빗었어요. 그리고 나왔습니다. 법정 안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도윤이와 서연이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나를 봤어요. 나는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공소 사실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최도윤은 피해자 김영희에게 협죽도 추출, 성분이 포함된 음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을 해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윤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차를 구입한 것이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의 변호사도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박서연은 차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계획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두 변호사가 말을 하는 동안 도윤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증인은 어떤 경위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까?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건네주는 차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시지 않고 성분 확인을 의뢰했어요. 약국에서 성분에 대해 설명을 들었고 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차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나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마시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나는 피고인석 쪽을 보지 않았어요. 증언이 끝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어요. 도윤이와 서연이는 계속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나는 그걸 지켜봤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도윤 징역 5년, 피고인 박서연 징역 3년. 도윤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판결문을 듣는 동안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통쾌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있었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아들과 관련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서랍 안에 남아있던 아들 물건들, 벽에 걸린 사진들, 하나하나 종량제 봉투에 담았어요. 다 담고 나서 봉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 내다 놓았어요.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예전과 똑같은 조용함인데 이제는 달리 느껴지는 건지 몰랐습니다. 나는 부엌에 가서 밥을 안 쳤습니다. 내가 먹을 밥이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지만
정성껏 지을 작정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잠자리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10년 만에 새벽에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아침까지 잤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잎이 돋기 시작했어요. 나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어요. 내가 직접 산 국화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손에 쥐고 창가에 앉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향이 좋았어요. 나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면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아들 걱정에 잠 못 드는 밤도 없습니다. 불면의 밤이 끝난 건 자스민 차 때문이 아니었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가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동네 꽃집에 들러야겠습니다. 화분 하나 사와야겠어요. 베란다가 비어 있었거든요. 뭔가 살아있는 것을 놔두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바람이 살짝 불었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